완벽하게 정돈된 주방의 대리석 식탁 위에는 은은한 조명이 내려앉아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오늘은 강도진과 서유라가 부부라는 이름으로 함께한 지 정확히 7년이 되는 기념일이었다. 도진은 평소처럼 부드럽고 다정한 미소를 입가에 머금은 채 아내를 위한 특별한 디저트를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있었다. 그의 솜씨는 인류 셰프에 비할 바는 아니었지만 오직 한 사람을 향한 헌신이라는 의미에서는 충분히 가치 있는 결과물이었다. 도마 위에 놓인 탐스러운 오렌지는 겉보기에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형태를 띠고 있었고 달콤한 과즙의 향기가 주방 공기를 가득 채웠다. 그는 얇고 예리한 과도를 집어들어 과일의 중심을 향해 조심스럽게 칼날을 밀어넣기 시작했다. 칼끝이 부드러운 과육을 가르고 지나가는 순간 도진의 손끝에 미세한 이물감이 전해졌다. 단순한 씨앗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지나치게 단단하고 인공적인 저항력이었다.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수년간 은폐된 세계에서 생사를 넘나들며 길러진 그의 예리한 감각은 그 이물감의 정체를 본능적으로 경고하고 있었다. 도지는 호흡을 가다듬고 표정의 변화를 완벽하게 통제한 채 칼날의 각도를 미세하게 비틀어 과육을 벌렸다. 오렌지 중심부에 교묘하게 심어진 것은 아주 작은 칩 형태의 초소형 위치 추적 및 도청 장치였다. 일반인의 눈에는 그저 검은 씨앗의 파편처럼 보일지 모르나 최첨단 군사 기술에 정통한 그의 눈을 속일 수는 없었다. 심장 박동은 평온함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의 내면 깊은 곳에서는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포식자의 본성이 서서히 눈을 뜨기 시작했다. 강도진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온 지난 7년의 세월은 그가 스스로 선택한 완벽한 위장술이자 안식처였다. 그는 과거 국제적인 정보 조직에서 가장 치명적이고 은밀한 전략가로 암약했으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평범한 사업가의 탈을 쓴 채 유라와의 평화로운 일상을 지켜왔다. 그러나 눈앞에 드러난 작고 검은 금속 파편은 그가 정성껏 쌓아 올린 평온한 세계가 철저한 기만 위에 세워진 모래성이라는 사실을 잔혹하게 증명하고 있었다. 도지는 장치를 조심스럽게 우회하여 과육을 잘라낸 뒤 오렌지의 형태를 자연스럽게 유지하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디저트용 접시 위에 화려하게 장식하기 시작했다. 발소리가 들려온 것은 바로 그 순간이었다. 고급스러운 실크 슬립을 입은 서유라가 부드러운 미소를 띠며 주방으로 걸어 들어왔다. 그녀의 눈동자는 사랑에 빠진 아내의 다정함을 완벽하게 연기하고 있었고 붉은 입술 사이로는 달콤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도지는 그녀를 향해 고개를 돌리며 평소와 다름없는 다정한 남편의 미소를 지어 보였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얽히는 짧은 찰나 도진의 뇌리에는 수많은 계산과 분석이 무서운 속도로 스쳐 지나갔다.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한 이불을 덮고 체온을 나누었던 여자가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누군가에게 정보를 넘기고 있었다는 사실은 크나큰 충격이었다. 하지만 그는 결코 감정에 휘둘려 경솔하게 행동하는 삼류가 아니었다. 유라는 남편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과일을 포크로 찍어 한 입 베어 물며 행복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그녀는 오렌지의 상큼한 맛을 칭찬하며 도진의 목을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그녀의 향수가 도진의 코끝을 스쳤을 때 그는 속으로 차가운 비웃음을 삼켰다. 이토록 치밀하고 완벽한 연기력이라면 그가 속아 넘어간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그녀는 도진이 그저 적당한 재산을 가진 온화하고 무능한 사업가라고 확신하고 있을 것이다. 도진은 유라의 머리카락을 다정하게 쓸어 넘겨주며 그녀가 원하는 다정한 남편의 역할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수행해냈다. 이 연극의 무대 위에서 그녀가 자신을 기만하고 있다고 믿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지금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반격의 시작이었다.
기념일의 로맨틱한 밤이 깊어지고 저택에는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다. 유라가 깊은 수면에 빠진 것을 확인한 도지는 소리 없이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다. 그의 발걸음은 마치 유령처럼 어떠한 소음도 만들어내지 않았고 어둠 속에서도 그의 눈빛은 맹수처럼 형형하게 빛났다. 도지는 서재로 향하는 대신 저택 지하에 은밀하게 마련된 개인 공간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와인 창고였지만 특정한 벽면의 스위치를 조작하자 육중한 철문이 소음 없이 열리며 숨겨져 있던 최첨단 서버실과 작업 공간이 그 모습을 드러냈다. 이곳은 유라조차 그 존재를 전혀 알지 못하는 도진만의 완벽한 성체이자 과거의 능력을 봉인해 두었던 비밀스러운 통제실이었다. 냉기가 흐르는 지하 공간의 조명이 켜지자 도진의 표정은 완벽하게 냉혹한 전략가의 그것으로 변모해 있었다. 그는 주방에서 몰래 수거해온 초소형 추적 장치를 정밀 스캐너 위에 올려놓고 분석을 시작했다. 모니터 위로 쏟아지는 방대한 데이터의 흐름 속에서 그는 장치의 암호화 패턴과 신호 송출 방식을 놀라운 속도로 해독해 나갔다. 이 정도 수준의 장비를 일반인이 구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고 배후에 거대한 자본력과 정보력을 갖춘 조직이 존재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도진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춤추듯 날아다니며 장치가 신호를 보내는 최종 목적지의 IP 주소를 역추적하기 위한 복잡한 알고리즘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추적 프로그램이 가동되는 동안 도지는 과거 자신이 구축해 두었던 다크웹의 비밀 서버들에 접속하여 보안 프로토콜을 해제했다. 겹겹이 쌓인 방화벽을 우회하고 수십 개의 우회 서버를 거치는 과정은 고도의 집중력을 요구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다. 마침내 모니터 중앙에 붉은색 경고창과 함께 추적 장치의 신호가 도달하는 최종 목적지가 뚜렷하게 떠올랐다. 그곳은 대한민국 경제의 거대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거대 기업 반다르 그룹의 비밀 데이터베이스 서버였다. 도진의 입가에 서늘하고 비릿한 조소가 번졌다. 그저 그런 삼류 조직이 아니라 거대한 포식자를 자처하는 자들이 그의 영역을 침범한 것이다. 반다르 그룹은 겉으로는 혁신적인 기술력과 막대한 자본으로 사회적 존경을 받는 기업이었지만 이면에는 무자비한 흡수 합병과 불법적인 수단으로 경쟁자를 짓밟는 악명 높은 조직이었다. 특히 그룹의 후계자인 박태경은 오만하고 탐욕스러운 성품으로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인물로 알려져 있었다. 도지는 반다르 그룹의 보안망을 뚫고 들어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작업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에게 불가능이란 단어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는 시스템의 취약점을 단숨에 파고들어 서버 내부에 은밀하게 백도어를 설치하는 데 성공했다. 화면에는 유라와 박태경 사이에서 오고 간 수많은 음성 파일과 은밀한 거래 내역들이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다. 도지는 오디오 파일을 하나씩 재생하며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두 사람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다. 스피커 너머로 들려오는 서유라의 목소리는 평소 그에게 들려주던 나긋나긋하고 사랑스러운 톤이 아니었다. 차갑고 계산적이며 이익을 탐하는 탐욕스러운 여자의 목소리가 지하실의 차가운 공기를 갈랐다. 그녀는 도진의 일상적인 동선부터 그가 관리하는 사업체의 내부 기밀 자료는 물론이고 그의 사소한 버릇까지 모조리 박태경에게 보고하고 있었다. 7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녀가 보여준 헌신과 사랑이 모두 이 거대한 사기극을 위한 도구였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증명되는 순간이었다. 배신감이라는 뻔한 감정 대신 도진의 가슴 속에는 차디찬 사리가 견고한 빙벽처럼 솟아올랐다. 박태경의 목소리에는 권력을 쥐고 흔드는 자 특유의 오만함과 도진을 향한 노골적인 경멸이
가득 담겨 있었다. 그는 도진을 그저 운 좋게 작은 성공을 거둔 애송이 취급하며 그의 모든 자산을 합법적으로 가로채고 사회적으로 완벽하게 매장할 계획을 상세히 떠벌리고 있었다. 유라는 박태경의 잔인한 계획에 동조하며 도진이 몰락하는 날 자신에게 돌아올 막대한 지분과 보상을 재차 확인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두 사람은 도진이 아무것도 모른 채 자신들의 소나기에서 놀아나는 불쌍한 광대라고 굳게 믿고 낄낄거렸다. 그 경박한 웃음소리를 들으며 도진은 분노로 이성을 잃는 대신 더욱 차갑고 날카로운 이성의 칼날을 벼리고 있었다. 그들은 강도진이라는 인물의 진짜 정체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 치명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었다. 과거의 도진은 국가 단위의 적대 세력을 붕괴시키고 글로벌 범죄 조직의 자금줄을 말려버리던 최상위 레벨의 지휘관이었다. 그의 두뇌에서 파생된 전략 하나에 수많은 생사가 엇갈렸고 그의 결단 하나의 거대한 세력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곤 했다.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염증을 느끼고 스스로 송곳니를 뽑아버린 채 평범한 삶을 선택했던 그였다. 하지만 박태경과 서유라는 그 평화로운 안식처를 파괴함으로써 결코 건드려서는 안 될 최악의 맹수를 잠에서 깨우고 말았다. 사냥감이 제 발로 포식자의 굴 속으로 걸어 들어온 셈이었다. 도진은 의자에 깊숙이 기대어 앉아 서유라와 박태경이 세워둔 완벽해 보이는 계획의 허점들을 머릿속으로 빠르게 짚어나갔다. 그들은 도진의 회사에 치명적인 금융 스캔들을 일으켜 주가를 폭락시킨 뒤 헐값에 적대적 인수합병을 진행할 심산이었다. 동시에 조작된 횡령 증거를 검찰에 익명으로 제보하여 도진의 손발을 묶고 그가 어떤 반격도 하지 못하게 구치소에 가두려는 수작이었다. 이 모든 과정이 유라의 내부 조력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기에 그들은 자신의 승리를 조금도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도진의 입가에 맺힌 미소가 한층 더 짙어졌다. 상대가 이토록 오만하게 굴 때가 바로 가장 치명적인 일격을 날릴 수 있는 완벽한 타이밍이었다. 그는 즉시 컴퓨터 시스템에 접속하여 자신의 자산 구조를 은밀하고도 전면적으로 재배치하기 시작했다. 겉으로 드러난 회사의 재무 상태는 박태경의 함정에 빠지기 좋은 먹잇감처럼 보이도록 교묘하게 장부의 숫자를 조작했다. 동시에 그의 핵심 자본과 특허 기술들은 해외 페이퍼 컴퍼니의 다중 암호화 계좌로 분산 송금하여 그들이 아무리 털어도 빈 껍데기만 쥐게 되도록 완벽한 덫을 놓았다. 도진의 손가락은 피아니스트처럼 경쾌하게 움직였지만 그가 만들어내는 코드는 상대방의 목을 서서히 조여가는 치명적인 독약과도 같았다. 그는 반다르 그룹이 눈치채지 못하게 그들의 내부 통신망에 시한폭탄 같은 악성 바이러스를 조용히 심어두는 것도 잊지 않았다. 작업을 마친 도진은 모니터의 전원을 끄고 깊은 숨을 내쉬며 지하실의 서늘한 공기를 폐부 깊숙이 들이마셨다. 7년이라는 시간 동안 곁을 내어주었던 아내에 대한 헛된 미련이나 슬픔 따위는 그의 감정 체계에서 이미 완벽하게 삭제된 지 오래였다. 그 빈자리를 채운 것은 오직 철저한 복수와 상대를 파멸시키겠다는 차가운 결의뿐이었다. 한때는 이 손으로 그녀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으나 이제 이 손은 그녀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무자비한 심판의 도구가 될 것이다. 도진은 자신의 평온을 무참히 짓밟은 대가가 얼마나 가혹한 것인지 그들 스스로 뼛속 깊이 깨닫게 해주기로 맹세했다. 그는 다시 조용히 지하실 문을 닫고 나섰다. 침실로 돌아온 도진은 침대 위에서 세상 모르고 곤히 잠든 유라의 얼굴을 무표정하게 내려다보았다. 달빛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마치 천사처럼 평온하고 아름다웠지만 도진의 눈에는 그저 추악한 탐욕에 찌든 한 마리 기생충으로 보일 뿐이었다. 그는 침대 끄트머리에 소리 없이 걸터 앉아
잠든 그녀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앞으로 전개될 복수의 시나리오를 가다듬었다. 한 번에 목숨을 끊어버리는 것은 너무나도 자비로운 처사였다. 그녀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돈과 권력, 그리고 허영심을 하나씩 무참히 짓밟아 그녀 스스로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들어야 했다. 도지는 그녀가 맛보게 될 절망의 깊이를 상상하며 조용히 어둠 속에 녹아들었다. 그는 과거의 어두운 세계를 떠나올 때 굳게 다짐했던 맹세를 떠올리며 스스로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다시는 손에 피를 묻히지 않겠노라 결심했지만 세상은 그가 평범한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는 모양이었다. 차라리 잘된 일인지도 몰랐다. 억눌러왔던 본성과 통제해야만 했던 폭력적인 파괴 본능을 더 이상 숨기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었다. 박태경이 쥐고 흔드는 반다르 그룹이라는 거대한 권력은 일반인에게는 범접할 수 없는 태산과도 같겠지만 도진의 눈에는 그저 썩은 기둥 위에서 위태롭게 버티고 있는 초라한 판자집에 불과했다. 그는 상대의 가장 연약한 급소를 단 한 번의 공격으로 끊어낼 준비를 마쳤다. 새벽의 여명이 밝아오며 창밖으로 옅은 푸른 빛이 스며들기 시작하자 도지는 잠시 감고 있던 눈을 번쩍 떴다. 피로감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고 오히려 그의 정신은 차가운 얼음물로 세수한 것처럼 맑고 투명하게 깨어 있었다. 그는 소리 없이 침대에서 일어나 욕실로 향했고 차가운 물을 강하게 틀어 자신의 얼굴을 거칠게 씻어내렸다. 물방울이 맺힌 거울 속에 비친 남자의 얼굴은 어젯밤 다정하게 디저트를 만들던 온화한 남편이 아니라 잔혹한 사냥을 앞둔 굶주린 늑대의 형상을 완벽하게 띠고 있었다. 도지는 수건으로 물기를 천천히 닦아내며 오늘 아침부터 다시 완벽한 남편이자 어리석은 먹잇감의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기 위한 철저한 감정의 통제력을 점검했다. 아침 햇살이 저택을 비출 무렵 유라는 기지개를 켜며 일어났고 도지는 이미 완벽한 아침 식사를 준비해둔 상태였다. 식탁에 앉은 유라는 도진이 내려준 향긋한 커피를 마시며 어제보다 더 짙은 가식적인 미소로 남편에게 아침 인사를 건넸다. 도진은 신문을 읽는 척하며 다정한 목소리로 그녀의 인사에 화답했고 평화롭고 나른한 부부의 아침 풍경을 한치의 어색함도 없이 연출해냈다. 유라의 가방 깊숙한 곳에는 어젯밤 오렌지 속에 숨겨져 있던 것과 동일한 구조의 초소형 도청 장치가 작동하고 있었지만 도지는 이를 완벽하게 무시했다. 오히려 그는 그 장치를 통해 박태경에게 전달될 거짓 정보들을 자연스러운 대화 속에 교묘하게 흘려보내고 있었다. 도지는 회사에 중요한 계약건이 생겨 며칠간 자리를 비워야 할 것 같다는 거짓말을 아주 자연스럽게 건넸다. 유라의 눈동자가 순간적으로 기쁨의 찬빛으로 반짝이는 것을 도지는 결코 놓치지 않고 꿰뚫어 보았다. 그녀는 남편이 집을 비운 사이 박태경과 만나 그들의 더러운 음모를 한 단계 더 진전시킬 계획을 세우며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 있을 것이다. 도지는 그녀가 완벽하게 속아 넘어갔음을 확신하며 옷매무새를 단정히 고쳐매고 현관문을 나섰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아내의 다정한 배웅 인사는 역겨움을 자아냈지만 그는 끝까지 뒤를 돌아보지 않고 묵묵히 걸음을 옮겼다. 이제 본격적인 게임의 막이 오른 것이다. 저택을 빠져나온 도지는 고급 세단에 올라타 운전석에 기대어 잠시 눈을 감고 앞으로 다가올 폭풍을 예견했다. 오렌지 속에 숨겨진 작고 볼품없는 도청장치 하나가 7년간 유지되어 온거짓된 세계의 막을 잔혹하게 내리게 만들었다. 반다르 그룹의 후계자 박태경과 그의 더러운 계획에 동조한 서유라는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사자의 심장에 비수를 꽂으려 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도진의 입술 사이로 났고 서늘한 웃음이 새어나왔고 그는 가속 페달을 강하게 밟으며 도심을 향해 차를 몰았다.
사냥감들은 아직 자신들이 거대한 함정에 빠졌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을 테지만 그들의 축제는 머지않아 피비린내 나는 장송곡으로 뒤바뀔 것이 분명했다. 자동차의 엔진음이 날카롭게 울부짖으며 텅 빈 아침 도로를 질주하는 동안 도진의 뇌리에는 과거의 동료들이 떠올랐다. 평범한 삶을 살기 위해 스스로 모든 연락을 단절하고 그림자 속으로 숨어들었지만 이제는 그가 구축했던 강력한 지하의 네트워크를 다시 깨울 시간이었다. 그는 운전대를 쥔 채 대시보드에 설치된 보안 패널을 조작하여 암호화된 통신 채널을 개방하고 낯선 주파수를 맞추기 시작했다. 신호가 연결되는 짧은 파차름 뒤에 묵직한 기계음이 흘러나왔고 도지는 한치의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짧고 명료한 지시를 내렸다. 그것은 오랫동안 침묵을 지키던 어둠의 제왕이 마침내 귀환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자 반다르 그룹의 파멸을 선고하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도시는 언제나처럼 바쁘고 활기찬 모습으로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지만 그 이면의 깊은 어둠 속에서는 이미 거대한 전쟁의 톱니바퀴가 맹렬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강도진이라는 인물을 그저 무능한 호구로 착각한 자들은 자신들의 오만함이 불러온 재앙의 크기를 가늠조차 하지 못하고 있을 것이다. 오렌지 속의 작은 파편 하나에서 시작된 균열은 거대한 제국을 붕괴시키는 지진으로 변모하여 모든 것을 집어삼킬 준비를 마쳤다. 도진의 시선은 빌딩 숲 넘어 보이지 않는 적의 심장부를 향해 날카롭게 꽂혀 있었고 그의 가슴 속에 타오르는 차가운 불꽃은 결코 꺼지지 않을 기세로 맹렬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자비 없는 사냥꾼의 진정한 복수극은 이제 막 첫 페이지를 넘겼을 뿐이다. 그의 차가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비밀 안가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동안 도지는 완벽한 시나리오를 다시 한번 점검했다. 박태경의 자만심을 최고조로 끌어올린 뒤 가장 높은 곳에서 추락시키는 것이 이 복수의 핵심적인 목적이었다. 단숨에 숨통을 끊는 물리적인 타격보다는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권력과 재산, 그리고 헛된 명예가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허물어지는 과정을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게 만들어야 했다. 도지는 차에서 내려 어두운 주차장을 가로지르며 주머니 속에 휴대폰을 꺼내 유라에게 다정한 안부 문자를 전송하는 가증스러운 연기를 멈추지 않았다. 독을 품은 비수는 이미 적의 등 뒤로 날아가고 있었고 남은 것은 통쾌한 파멸의 비명소리를 감상하는 일뿐이었다. 지하 주차장에 보안문이 열리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과거 그를 따르던 충직한 그림자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들은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주인의 부름을 기다리며 스스로의 발톱을 벼려온 어둠의 사냥개들이었다. 도지는 그들의 중심에 서서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뿜어내며 무겁게 입을 열어 앞으로 전개될 작전의 개요를 설명했다. 일말의 자비도 동정심도 배제된 냉혹한 사륙의 지시가 떨어지자 그림자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적의 숨통을 조이기 위한 각자의 위치로 흩어졌다. 강도진이 만들어낼 핏빛 폭풍은 평온했던 일상을 파괴한 자들을 향한 철저한 징벌이자 왕의 귀환을 알리는 가장 잔혹하고 완벽한 서막이 될 것이다. 어두운 지하실에 무거운 공기를 가르고 나타난 인물은 과거 도진의 오른팔이자 암흑가 최고의 천재 해커로 불렸던 최민석이었다. 그는 도진의 갑작스러운 호출에도 어떠한 질문조차 던지지 않은 채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무거운 장비 가방을 들고 나타났다.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온 주군이었지만 민석의 눈에 비친 도지는 여전히 절대적인 권력을 지닌 지배자 그 자체였다. 도지는 말없이 턱짓으로 테이블 위를 가리켰고 민석은 익숙한 솜씨로 낡은 테이블 위에 최첨단 서버와
해킹 장비들을 순식간에 조립하기 시작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불필요한 안부 인사 따위는 오가지 않았고, 오직 거대한 사냥을 앞둔 맹수들의 차갑고 묵직한 긴장감만이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민석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날아다니자 텅 빈 벽면을 가득 채운 대형 모니터 위로 수만 개의 데이터 코드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다. 도진이 지난밤 반다르 그룹의 메인 서버에 몰래 심어둔 백도어 프로그램을 통해 빼낸 방대한 양의 기밀 자료들이 암호화 과정을 거쳐 해독되고 있었다. 합법적인 기업의 탈을 쓰고 있지만 그들의 보안 시스템은 암흑가의 최고 기술력 앞에서는 그저 얇은 종이장에 불과할 만큼 허술하고 엉성하기 짝이 없었다. 화면에는 서유라가 박태경에게 넘긴 도진의 일상적인 동선부터 에이펙스 홀딩스의 내부 자금 흐름까지 모든 것이 낱낱이 기록된 보고서들이 붉은색 글씨로 떠올랐다. 도진은 팔짱을 낀 채 그 역겨운 배신의 증거들을 무표정하게 응시하며 앞으로 적들의 숨통을 어떻게 끊어놓을지 완벽한 사륙의 공식을 계산하고 있었다. 해독된 문서를 하나씩 넘겨보던 민석의 미간이 좁아지며 그의 입에서 짧은 탄식이 흘러나왔고, 그는 화면의 특정 폴더를 확대하여 도진에게 보여주었다. 박태경의 진정한 목적은 단순히 도진이 이룩한 표면적인 부와 에이펙스 홀딩스의 경영권을 빼앗는 삼류기업 사냥꾼 수준의 얄팍한 계획이 절대 아니었다. 그들의 시선은 도진이 과거 군사정보국 시절 극비리에 설계했던 차세대 인공지능 국방 네트워크 시스템인 프로젝트 노바의 핵심 설계도를 향해 있었다. 유라는 도진이 그 설계도를 폐기하지 않고 개인 금고의 아주 깊은 곳에 숨겨두었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그것을 박태경에게 바치기 위해 철저히 연기해 온 것이다. 도진의 입가에 맺힌 차가운 비웃음은 더욱 짙어졌고 자신을 한낱 돈 많은 사업가로 취급하던 오만한 적들이 품은 거대한 탐욕의 실체에 조소를 보냈다. 민석은 유라의 개인 통신 기록과 금융거래 내역을 추적하여 그녀가 어떻게 박태경이라는 탐욕스러운 괴물의 덫에 자발적으로 걸어 들어갔는지 그 궤적을 쫓았다. 처음부터 스파이로 심어진 것은 아니었지만 반다르 그룹이 뿜어내는 압도적인 재력과 상류 사회의 화려한 불빛은 그녀의 내면에 숨겨진 허영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박태경은 그녀의 욕망을 교묘하게 파고들어 최고급 호텔의 스위트룸과 명품, 그리고 반다르 안주인이라는 달콤한 환상을 미끼로 던지며 그녀를 완벽한 꼭두각시로 만들었다. 7년이라는 시간 동안 다정한 아내의 가면을 쓰고 도진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해온 그녀의 이중 생활은 그 어떤 범죄 스릴러보다 더 소름 끼치고 추악했다. 도진은 자신이 진심으로 사랑했다고 믿었던 여자의 영혼이 얼마나 얄팍하고 천박한 가치에 의해 쉽게 타락해버렸는지 확인하며 마지막 남은 연민마저 완전히 지워버렸다. 분석을 계속하던 민석의 손가락이 갑자기 멈칫하더니 모니터 화면에 반다르 그룹의 가장 어두운 비밀이 담긴 비밀, 자금 장부와 불법 로비 명단을 띄워 올렸다. 합법적인 기업 합병이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그들의 과거는 반대파에 대한 무자비한 청부 살인과 정치권에 대한 천문학적인 뇌물수수로 얼룩진 잔혹한 핏빛이었다. 특히 박태경이 후계자 자리를 굳히기 위해 이복 형제를 무참히 제거하고 그것을 단순한 교통사고로 위장했던 정황이 담긴 녹취록은 치명적인 파괴력을 가진 폭탄이었다. 도진은 모니터를 응시하며 박태경이라는 인간이 가진 오만함의 뿌리가 결국 타인의 피와 살을 짓밟고 올라선 비겁한 폭력에 기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꿰뚫어 보았다. 완벽한 명분과 상대를 단숨에 지옥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치명적인 무기를 모두 손에 쥔 도진의 눈동자에는 지옥의 파수꾼과도 같은 서늘한 살기가 감돌기 시작했다. 도진은 민석에게 프로젝트 노바의 설계도와 똑같이 생겼지만
그 안에는 반다르 그룹의 메인 프레임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는 치명적인 논리 폭탄을 심으라고 지시했다. 그것은 적의 심장부에 스스로 걸어 들어가 모든 혈관을 끊어버릴 완벽한 트로이의 목마였고, 도진의 뛰어난 전략적 두뇌가 만들어낸 가장 잔혹하고 아름다운 함정이었다. 민석은 주군의 지시를 받자마자 소름 끼치는 미소를 지으며 천재적인 코딩 실력을 발휘하여 겉보기에는 완벽한 인공지능 알고리즘이지만 속은 치명적인 바이러스인 가짜 설계도를 짜내기 시작했다. 적들은 이 설계도를 손에 넣는 순간 자신들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을 것이라 착각하겠지만, 그 파일을 여는 순간 그들의 모든 제국은 모래성처럼 붕괴될 것이다. 도지는 자신의 덫이 얼마나 정교하게 완성되어 가는지를 만족스럽게 지켜보며 서서히 적의 숨통을 조여갈 다음 단계의 심리전을 머릿속으로 차분하게 구상하고 있었다. 비슷한 시각, 도심의 화려한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호텔의 펜트하우스에서는 박태경과 서유라가 승리의 축배를 들며 자신들의 완벽한 계획을 자축하고 있었다. 최고급 샴페인이 담긴 크리스탈 잔이 부딪히는 경쾌한 소리 사이로 남편을 철저하게 기만하고 있는 유라의 들뜬 웃음소리가 넓은 펜트하우스의 공간을 사치스럽게 채웠다. 그녀는 도진이 현재 중요한 지방 출장을 핑계로 집을 비웠다고 굳게 믿고 있었고, 자신을 향해 맹목적인 신뢰를 보내는 어리석은 남편을 조롱하며 통쾌해하고 있었다. 박태경은 소파에 거만하게 기대어 앉아 유라의 허리를 거칠게 감싸 안으며 곧 에이펙스 홀딩스의 모든 권력과 재산이 자신의 손아귀에 들어올 것이라며 오만하게 떠벌렸다. 그들의 눈에는 이미 도진이 모든 것을 잃고 길거리로 나앉은 패배자로 보였고, 자신들이야말로 이 잔혹한 도시의 먹이사슬 최정점에 선 지배자라는 착각에 깊이 빠져 있었다. 박태경은 샴페인 잔을 기울이며 강도진이라는 사내가 가진 능력에 비해 지나치게 순진하고 무능하다며 그를 마음껏 비웃었고, 유라 역시 그의 조롱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며 맞장구를 쳤다. 하지만 박태경의 내면 깊은 곳에는 유라를 그저 장기판에 쓰고 버릴 말로 여기는 차가운 경멸이 숨겨져 있었고, 목적을 달성하면 그녀 역시 가차없이 내쳐버릴 작정이었다. 탐욕에 눈이 멀어 남편을 배신한 여자가 자신에게 끝까지 충성할 리 없다는 것을 잘 아는 박태경은 겉으로는 그녀에게 달콤한 미래를 약속하며 철저하게 이용하고 있을 뿐이었다. 서로를 속이고 이용하면서도 겉으로는 완벽한 파트너인 척 연기하는 두 사람의 모습은 화려한 샹들리에 조명 아래에서 더욱 추악하고 가증스러운 인간의 바닥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짜놓은 판 위에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통제되고 있다고 믿었지만, 그 거대한 체스판을 위에서 내려다보며 진짜 말들을 움직이는 자가 누구인지는 전혀 깨닫지 못했다. 그들의 가증스러운 미래 현장은 지하실의 대형 모니터를 통해 강도진의 차가운 두 눈에 실시간으로 고스란히 중계되고 있었고, 펜트하우스에 숨겨진 초소형 카메라는 그들의 추악함을 낱낱이 기록했다. 민석은 역겨운 대화를 나누는 두 남녀의 모습을 보며 분노를 참지 못하고 주먹을 쥐었지만, 화면을 응시하는 도진의 표정은 마치 조각상처럼 어떠한 감정의 동요도 읽을 수 없었다. 배신감이나 분노조차 사치라는 듯 도진의 눈동자는 오직 사냥감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파고들기 위한 기계적이고 냉혹한 계산만을 반복하며 맹렬하게 빛나고 있을 뿐이었다. 그는 아내였던 여자가 다른 남자의 품에 안겨 자신을 조롱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호흡 하나 흐트러지지 않는 초인적인 자제력을 발휘하며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는 인내심을 보여주었다. 진정한 복수는 상대방이 가장 행복하고 안일한 순간에 모든 것을 산산조각 내는 것이라는 철칙을 그는
수많은 전장에서 피로 물들인 경험을 통해 누구보다 뼈저리게 알고 있었다. 민석이 지금 당장 병력을 움직여 저 오만한 놈들의 숨통을 끊어버릴지 묻자 도지는 천천히 고개를 저으며 사냥감을 벼랑 끝으로 몰아가는 진정한 묘미에 대해 차분하게 설명했다. 단순한 죽음은 찰나의 고통에 불과하지만 그들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탐욕의 탑이 무너져 내리는 과정을 두 눈으로 지켜보게 만드는 것은 영원한 지옥을 선사하는 것과 같았다. 도지는 적들이 가장 높은 곳에 올라 세상을 다 가졌다고 착각하는 그 짧은 찰나의 순간에 그들의 발밑을 지탱하는 모든 기반을 일제히 폭파시켜버리겠다는 잔혹한 계획을 밝혔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들이 의심 없이 미끼를 물고 더 깊은 수렁으로 걸어 들어오도록 철저하게 무능하고 불쌍한 먹잇감의 역할을 완벽하게 연기해내는 고도의 심리전이 필수적이었다. 민석은 주군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차갑고 냉혹한 선언에 온몸의 전율을 느끼며 고개를 숙였고 이제부터 시작될 진짜 전쟁의 서막을 위해 자신의 모든 해킹 기술을 총동원하기로 다짐했다. 날이 밝자 도지는 다시 완벽한 다정함을 가장한 남편의 가면을 쓰고 지방에 있는 호텔에서 유라에게 전화를 걸어 밤새 회의하느라 피곤하다는 나른한 목소리를 기가 막히게 연기해 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유라의 목소리는 한없이 걱정스럽고 사랑스러운 아내의 그것이었고 무리하지 말고 일찍 돌아오라는 그녀의 가증스러운 당부에 도지는 속으로 서늘한 조소를 삼키며 알겠다고 대답했다. 전화를 끄는 도지는 즉시 태세를 전환하여 거대한 재계의 포식자들을 유인할 치명적인 덫을 놓기 위해 자신의 합법적인 사업체인 에이펙스 홀딩스의 핵심 부서로 은밀한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다. 그는 재무팀에 명령하여 표면적으로는 공격적인 사업 확장을 추진하는 것처럼 꾸미면서 실제로는 회사의 핵심 자산들을 추적이 불가능한 해외의 유령 회사들로 은밀하게 빼돌리는 대규모 자금 이동을 시작했다. 이 정교한 자금 세탁과 자산 은닉 과정은 반다르 그룹의 정보망에 엉성하게 노출되도록 설계되었고 그들은 에이펙스가 무리한 투자로 심각한 자금난에 빠졌다는 완벽한 착각에 빠져들게 될 것이다. 오전 일찍 에이펙스 홀딩스의 본사 건물로 출근한 도지는 평소와 다름없이 직원들에게 부드러운 미소로 아침 인사를 건네며 온화하고 합리적인 최고 경영자의 모습을 완벽하게 유지했다. 그의 뒤로 웅장하게 펼쳐진 로비와 바쁘게 움직이는 수백 명의 직원들은 폭풍전야의 고요함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자신들의 평온한 일상이 영원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도지는 임원회의를 소집하여 회사의 존폐가 걸린 중요한 프로젝트를 브리핑받는 자리에서 치명적인 재무적 결함이 숨겨진 사업 계획안을 일부러 묵인하고 최종 승인하는 과감한 결단을 내렸다. 충직한 임원들이 리스크를 우려하며 만류했지만 도지는 특유의 설득력 있는 화술로 그들을 안심시켰고 이 결정을 통해 회사의 약점이 외부로 자연스럽게 노출되도록 치밀한 판을 깔아두었다. 이 모든 과정은 에이펙스 홀딩스 내부에 심어진 박태경의 첩자들이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하게 만들기 위한 치밀한 연극이었고 적들은 이 완벽한 미끼를 의심 없이 덥석 물어버릴 것이다. 도진의 예상대로 에이펙스 내부의 정보는 유라를 통해 단숨에 박태경의 귀로 들어갔고 자만심에 눈이 먼 그는 기다렸다는 듯이 에이펙스의 주식을 대량으로 매집하기 위한 공격적인 자금 조달에 나섰다. 박태경은 사냥감이 제풀에 지쳐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라고 확신하며 회사 내부의 모든 가용 자금을 긁어모아 에이펙스를 단숨에 삼켜버릴 적대적 인수합병에 거대한 칼을 높이 빼 들었다. 하지만 그가 무리하게 자금을 끌어모으는 행위 자체가 도진이 파놓은 함정의 핵심이었고 반다르 그룹의 견고했던 재무 구조는 서서히 그들 스스로의 탐욕에 의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고 있었다. 도지는 사무실의 전면 유리창을 통해 화려한 도심의 전경을 내려다보며 박태경이라는 오만한 사냥개가 자신이 던져준 독이 든 고기를 미친 듯이 물어뜯고 있는 상황을 여유롭 상상하며 미소 지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적의 심장부에 치명적인 독을 퍼뜨리는 전략의 달인답게 도지는 의자에 깊숙이 기대어 앉아 서서히 숨통이 조여오는 적들의 비명소리를 감상할 준비를 마쳤다. 해가 저물고 어둠이 도시를 집어삼키기 시작하자 도지는 완벽한 사업가의 외투를 벗어 던지고 아무도 모르게 도심 뒷골목의 허름한 발을 찾아가 정보 브로커 조직의 수장을 은밀히 만났다. 어두운 조명 아래서 도진의 차가운 눈빛과 마주친 브로커는 7년 전 암흑가를 피로 물들였던 전설적인 지배자의 귀환을 직감하고 사시나무 떨듯 온몸을 떨며 묵묵히 머리를 숙였다. 도진은 낡은 테이블 위에 묵직한 서류 봉투를 던져주며 내일 아침 개장과 동시에 반다르 그룹에 숨겨진 비자금 조성 의혹과 박태경의 불법 승계 정황을 은밀히 시장에 살포하라고 지시했다. 정교하게 조작된 거짓말이 완벽하게 섞인 이 정보들은 금융시장의 불안감을 극대화시킬 것이고 에이펙스 합병에 모든 자금을 쏟아부은 반다르 그룹의 주가를 순식간에 흔들어 놓을 치명적인 독침이었다. 절대적인 권력을 지닌 지배자의 명령에 브로커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임무를 수행할 것을 맹세했고 도지는 차가운 위스키를 한 모금 털어넣으며 피비린내 나는 폭락의 전주곡을 알렸다. 다음 날 아침 증권시장이 열리자마자 도진이 뿌린 악성 루머는 거대한 들불처럼 번져나갔고 견고하기만 했던 반다르 그룹의 주가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 속에서 미세하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미 에이펙스 홀딩스라는 거대한 사냥감에 눈이 완전히 멀어버린 박태경은 이런 사소한 시장의 흔들림을 경쟁자들의 얄팍한 방해 공작쯤으로 치부하며 경고 신호를 철저하게 무시하는 오만함을 보였다. 그는 무리한 대출과 불법적인 차명 계좌까지 총동원하여 에이펙스의 지분을 공격적으로 사들이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고 스스로 자신의 목에 올가미를 걸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눈치채지 못했다. 도지는 실시간으로 폭포수처럼 흘러내리는 주식시장의 그래프를 지켜보며 박태경의 어리석은 탐욕이 만들어내는 파멸의 궤적을 정확하게 계산하고 있었고 타이밍은 그가 예측한 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었다. 이제 적들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고 그들이 모든 자금을 쏟아붓고 승리를 확신하는 바로 그 순간 가장 잔혹하고 완벽한 지옥의 불길이 그들을 집어삼킬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같은 시각 비밀 지하실에서는 최마설에서는 최민석이 밤을 새워가며 작업한 가짜 프로젝트 노바의 설계도가 마침내 완벽한 형태를 갖추고 치명적인 악성 코드를 품은 채 봉인되는 마지막 작업이 끝났다. 겉보기에는 혁신적인 인공지능 네트워크의 완벽한 청사진처럼 보였지만 그 파일이 반다르 그룹의 메인 서버에 업로드되는 순간 네트워크 전체를 마비시키고 모든 기밀 데이터를 삭제해 버릴 파괴적인 폭탄이었다. 도지는 이동식 메모리에 담긴 이 치명적인 덫을 조심스럽게 건네받으며 입가에 서늘한 미소를 지었고 이 작고 볼품없는 금속 조각이 반다르라는 거대한 제국의 숨통을 단숨에 끊어놓을 마스터키임을 확신했다. 그는 저택으로 돌아가 자신의 서재 깊은 곳에 있는 비밀 금고에 이 폭탄을 은밀하게 숨겨두고 유라가 훔쳐가기만을 기다리는 인내심 넘치는 낚시꾼의 자세로 거미줄을 치기 시작했다. 금고의 다이얼은 미세하게 어긋나 있어 주에 깊게 살피면 누구나 쉽게 열 수 있도록 교묘하게 조작되어 있었고 탐욕의 눈이 먼 유라라면 이 뻔한 유혹을 결코 뿌리치지 못할 것이다.
저녁 시간이 되자 도진은 유라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회의가 길어져 오늘 밤에도 돌아가지 못할 것 같다며 다정하지만 피곤에 지친 남편의 목소리를 기가 막히게 연기하며 미끼를 던졌다. 유라는 수화기 너머로 아쉬운 척 연기를 하면서도 속으로는 오늘 밤이야말로 도진의 금고를 털어 프로젝트 노바의 설계도를 손에 넣을 완벽한 기회라고 쾌재를 부르며 눈빛을 탐욕스럽게 번뜩이고 있었다. 그녀는 전화를 끊자마자 박태경에게 비밀 문자를 보내 오늘 밤 마침내 모든 계획을 마무리 짓겠다고 선언했고 박태경은 그녀의 대담한 행동을 칭찬하며 곧 열릴 성대한 축하 파티를 약속했다. 도진은 저택 근처의 어두운 숲속에 주차된 차 안에서 모니터를 통해 그녀의 모든 통신 내용을 실시간으로 엿보고 있었고 어리석은 불나방이 스스로 불길 속으로 뛰어드는 모습을 차갑게 지켜보았다.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쌓아온 부부의 연이 이렇게 추악하고 비참한 배신으로 끝을 맺고 있다는 사실이 씁쓸할 법도 했지만 도진의 가슴 속에는 오직 냉혹한 심판자의 서늘한 의지만이 가득했다. 자정이 넘은 깊은 밤 저택의 모든 조명이 꺼지고 고요함이 내려앉아 침실에 누워있던 유라가 검은색 실크 가운을 걸친 채 소리 없이 일어나 도진의 서재를 향해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심장은 도둑질에 대한 죄책감이 아니라 곧 손에 쥐게 될 막대한 부와 권력에 대한 기대감으로 미친 듯이 요동치고 있었고 그녀의 발걸음은 뱀처럼 은밀하고 민첩하게 어둠을 갈랐다. 도진은 서재 곳곳에 설치된 적외선 카메라를 통해 그녀가 잠긴 문을 능숙하게 열고 들어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책장 뒤에 숨겨진 개인 금고로 직진하는 모습을 무표정하게 응시했다. 금고의 다이얼을 돌리는 그녀의 손가락은 탐욕으로 인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도진이 일부러 남겨둔 허술한 보안 장치 덕분에 무거운 철문은 그녀의 기대처럼 너무나도 허망하고 쉽게 열려버렸다. 그녀의 입가에 피어오르는 환희에 찬 미소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뚜렷하게 빛났고 그녀는 자신이 드디어 강도진이라는 무능한 남편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훔쳐냈다는 거만한 착각에 깊이 빠져들었다. 유라는 금고 안에서 붉은색 도장이 찍힌 대외비 폴더를 꺼내 들고 그 안에 담긴 프로젝트 노바의 가짜 설계도를 확인하며 기쁨의 탄성을 짓눌러 참았고 즉시 초소형 카메라를 꺼내 들었다. 찰칵거리는 미세한 셔터음과 함께 치명적인 독약이 묻어있는 가짜 정보들이 한 장씩 그녀의 카메라 메모리 속으로 흡수되었고 그녀는 자신이 박태경에게 바칠 완벽한 승리에 전리품을 획득했다고 굳게 믿었다. 모니터 너머로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던 도진은 차가운 생수병을 들어 목을 축이며 자신이 짜놓은 완벽한 거미줄에 마침내 사냥감이 온몸을 올가매고 발버둥치기 시작했음을 만족스럽게 확인하며 미소 지었다. 사진 촬영을 마친 유라는 서류를 원래대로 완벽하게 정돈하여 금고에 다시 넣은 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자신의 침실로 돌아가 남은 밤을 평온하고 달콤한 몽상 속에서 깊이 잠들었다. 그녀의 평안한 수면은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고요함에 불과했고 그녀가 눈을 뜨는 내일 아침부터는 상상조차 하지 못한 끔찍한 파멸의 톱니바퀴가 그녀의 온몸을 지식이며 맹렬하게 돌아갈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박태경은 유라가 전송한 암호화된 파일을 열어보고 천문학적인 가치를 지닌 프로젝트 노바의 설계도가 마침내 자신의 손에 들어왔다며 비서실에 전화를 걸어 짐승처럼 환호성을 내질렀다. 그는 도진이 얼마나 멍청하고 무능한 인간인지 다시 한번 핏대를 세워가며 조롱했고 당장 내일 저녁 반다르 그룹의 승리를 자축하기 위한 최고급 VIP 연회를 개최하라고 거만하게 명령했다. 설계도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그룹 내 최고의 보안 전문가들이 투입되었지만 천재 해커 최민석이 짜놓은
교묘한 알고리즘은 그들의 눈을 완벽하게 속였고 모두가 진짜 파일이라고 확신하며 박태경을 추켜 세웠다. 가짜 설계도는 반다르 그룹의 메인 인공지능 네트워크에 이식되어 천천히 조용하게 바이러스를 퍼뜨리기 시작했고, 적들은 자신들의 심장부에 강력한 시한폭탄이 설치된 것도 모른 채 다가올 축제에 들떠 있었다. 오만함과 자만심은 인간을 가장 깊은 수렁으로 이끄는 치명적인 마약과도 같았고, 박태경은 스스로 그 마약을 치사량까지 주사하며 파멸을 향해 폭주하는 브레이크 고장난 기관차처럼 질주하고 있었다. 박태경의 VIP 연애 초대장은 에이펙스 홀딩스의 최고 경영자인 강도진의 사무실에도 도착했고, 금박이 입혀진 고급스러운 봉투 안에는 패배자를 조롱하는 듯한 박태경의 거만한 필체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도진은 봉투를 만지작거리며 며칠 만에 저택으로 돌아와 아무것도 모르는 척 유라를 다정하게 안아주었고, 내일 저녁 부부 동반으로 중요한 파티에 참석해야 하니 화려하게 준비하라고 부드럽게 지시했다. 유라는 남편의 품에 안겨 가증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완벽한 아내의 역할을 수행했고, 내일 파티가 끝난 후 에이펙스의 붕괴와 함께 남편을 철저하게 버리겠다는 독사 같은 계획을 머릿속으로 그리고 있었다. 하지만 도진의 넓은 가슴 속에서 요동치는 심장 박동은 아내를 향한 사랑이 아니라 내일 밤 무자비하게 벌어질 사륙전과 거대한 제국의 몰락을 기대하는 포식자의 서늘하고 잔혹한 전율 그 자체였다. 두 사람은 겉으로는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고 다정한 부부의 모습을 연기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내면은 서로의 심장에 가장 깊고 치명적인 비수를 꽂아 넣기 위해 완벽하게 나를 세우고 있는 상태였다. 연애 당일 아침 도진은 지하실에서 최민석과 마지막으로 작전을 점검하며 반다르 그룹의 네트워크를 마비시킬 최종 카운트다운 스위치를 확인했고, 민석은 모든 준비가 완벽하게 끝났음을 침착하게 보고했다. 오늘 밤 박태경이 화려한 조명 아래서 에이펙스의 인수를 선언하며 축배를 드는 가장 영광스러운 그 찰나의 순간에 도지는 스위치를 눌러 그들의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제로 만들어버릴 작정이었다. 에이펙스의 부도는 정교하게 위장된 연막일 뿐 실제 자금은 모두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 상태였고, 오히려 무리하게 자금을 끌어모은 반다르 그룹만이 치명적인 독을 삼킨 채 벼랑 끝에 서 있는 형국이었다. 도지는 맞춤 제작된 최고급 블랙수트를 빈틈없이 차려입고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차가운 눈빛을 점검하며 과거의 어둠 속에서 수많은 적의 목을 베어버리던 절대적인 지배자의 페르소나를 완전히 장착했다. 그가 넥타이를 조여매는 동작은 마치 적의 목을 조르는 사형 집행인의 손길처럼 단호하고 무자비했으며, 거울 속에 비친 그의 모습에서는 더 이상 온화하고 호구 같은 남편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 유라는 눈이 부실 정도로 화려한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매혹적인 붉은색 드레스를 입고 도진의 팔짱을 끼며 우아하게 걸어 나왔고, 그녀의 자태는 승리를 확신하는 탐욕스러운 여왕의 모습 그 자체였다. 도진은 그녀의 아름다움을 칭찬하며 다정하게 에스코트했지만, 그의 손끝에 닿은 그녀의 체온은 그저 차갑게 식어버린 시체와 다를 바 없었고, 그녀가 뿜어내는 향수는 피비린내를 감추기 위한 역겨운 악취로 느껴졌다. 최고급 리무진이 저택을 미끄러져 나가며 반다르 그룹의 본사 꼭대기층에 위치한 화려한 연회장으로 향하는 동안 차 안에는 폭풍 전야의 무거운 침묵과 거짓된 평화만이 팽팽하게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유라는 창밖으로 지나가는 화려한 불빛들을 바라보며 곧 자신이 이 도시의 진정한 안주인이 될 것이라는 헛된 환상에 젖어 있었고, 도지는 그런 그녀를 차가운 곁눈질로 바라보며 무표정하게 응시할 뿐이었다. 단 하나의 오렌지 속에 숨겨져 있던 아주 작고 볼품없는 배신의 씨앗이 발아하여
마침내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릴 핏빛 거목으로 자라났고 이제 그 탐스러운 맹독의 열매를 수확할 완벽한 시간이 도래했다. 리무진이 거대한 마천루 아래에 멈춰서고 붉은 카펫이 깔린 계단 위로 쏟아지는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세례 속에서 도지는 유라의 허리를 단단히 감싸 안고 당당한 걸음으로 파티장 입구를 향해 걸어 올라갔다. 자신을 그저 순진한 재물로 착각하고 있는 오만한 적들을 향해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그의 등 뒤로는 과거 암흑가를 떨게 만들었던 잔혹한 지배자의 거대한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지며 주변의 공기를 압도했다. 오늘 밤이 화려한 연회장은 오만방자한 박태경과 탐욕스러운 서유라를 위한 축복의 무대가 아니라 그들이 평생 쌓아 올린 모든 것이 산산이 조각나며 바닥으로 추락하는 비참하고 끔찍한 처형장으로 변모할 것이다. 강도진이라는 남자가 지닌 진짜 분노가 얼마나 깊고 파괴적인지 이 세상에서 가장 잔혹한 방식으로 증명해 보일 차례가 되었고 그는 차가운 살기를 완벽하게 숨긴 채 지옥의 문턱을 향해 우아하게 발걸음을 내디뎠다. 반다르 그룹의 본사 최상층에 마련된 연회장은 수천 개의 크리스탈로 장식된 샹들리에가 눈부신 빛을 쏟아내며 참석자들의 탐욕스러운 얼굴을 화려하게 비추고 있었다. 최고급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경쾌한 소리와 현악 사중주단의 우아한 클래식 연주가 넓은 공간을 가득 채우며 완벽한 상류 사회의 평화로운 축제 분위기를 자아냈다. 정재계의 유력 인사들과 네로라 하는 기업의 수장들이 모여든 이 자리는 겉으로는 친목을 도모하는 사교의 장이었지만 실상은 반다르 그룹의 거대한 위세를 확인하고 새로운 권력자에게 줄을 서기 위한 비굴한 충성 맹세의 현장과 다름없었다. 강도진은 서유라의 허리를 감싸 안고 당당한 걸음으로 파티장 중심을 향해 천천히 걸어 들어갔고 그의 등장과 함께 주변의 공기는 기묘하게 차갑고 무겁게 가라앉기 시작했다. 유라는 붉은색 실크 드레스 자락을 우아하게 끌며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수많은 시선과 부러움, 어린 감탄사를 한껏 즐기며 오만한 여왕처럼 턱을 치켜들었다. 그녀는 곁에 선 남편이 곧 모든 것을 잃고 이 화려한 세계에서 영원히 추방될 처절한 패배자라는 사실을 떠올리며 속으로 잔인하고 통쾌한 비웃음을 삼켰다. 도지는 그녀의 얕고 천박한 우월감을 정확하게 읽어내면서도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그저 주변을 맴도는 승냥이 같은 무리들을 향해 여유롭고 부드러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의 예리한 눈동자는 연회장 곳곳에 포진한 반다르 그룹의 핵심 임원들과 유력 정치인들의 동선을 빠르게 파악하며 오늘 밤 자신이 끊어버릴 적들의 숨통과 약점을 완벽하게 계산하고 있었다. 그때 연회장의 거대한 문이 열리며 화려한 스포트라이트와 함께 반다르 그룹의 후계자 박태경이 수많은 수행원들을 거느리고 오만방자한 걸음으로 등장했다. 그는 값비싼 명품 수트로 온몸을 치장하고 세상을 모두 가진 듯한 거만한 미소를 지으며 참석자들의 아부와 환호를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였다. 태경의 시선은 연회장 한가운데 서 있는 도진과 유라를 향해 정확히 꽂혔고 그의 입가에는 사냥감을 완벽하게 함정에 빠뜨린 포식자, 특유의 비열하고 잔혹한 미소가 짙게 번졌다. 도진은 자신을 향해 걸어오는 태경의 가벼운 발걸음을 지켜보며 저 멍청한 사내가 스스로 지옥의 문을 열고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에 차가운 조소를 머금은 채 잔을 들어 올렸다. 박태경은 도진의 곁으로 다가와 과장된 몸짓으로 악수를 청하며 에이펙스 홀딩스의 최근 자금 사정이 좋지 않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하라는 조롱 섞인 인사를 건넸다. 주변에 몰려든 사람들은 태경의 뼈 있는 농담에 억지 웃음을 터뜨리며 도진의 굴욕적인 반응을 기대했지만 도진의 표정은 그들이 예상했던 당혹감이나 분노와는 거리가 멀었다.
오히려 그는 태경의 손을 꽉 쥐어잡고 서늘한 눈빛을 번뜩이며 반다르 그룹이야말로 최근 무리한 투자로 인해 내실이 썩어 들어가고 있다는 흥미로운 보고서를 읽었다고 났고 차분한 목소리로 받아쳤다. 도진의 날카로운 반격에 태경의 얼굴은 순식간에 불그락부르락 달아올랐고 연회장의 공기는 얼어붙은 듯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당황한 기색을 애써 감춘 태경은 코웃음을 치며 자신들이 확보한 차세대 인공지능 프로젝트 노바의 가치를 언급하며 곧 반다르 그룹이 전 세계 시장을 제패할 것이라고 거만하게 떠벌렸다. 그는 도진이 숨겨두었던 핵심 기술을 자신이 빼앗았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조롱하며 도진의 무능함을 깎아내리려 했고, 유라는 옆에서 남편을 걱정하는 척하며 교묘하게 태경의 말에 힘을 실어주었다. 하지만 도진은 그 가짜 설계도가 이미 반다르 그룹의 메인 서버에 맹독을 퍼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태경의 헛된 호언장담이 그저 죽기 직전의 돼지가 내지르는 단말맛처럼 우스꽝스럽게 들릴 뿐이었다. 도진은 와인잔을 가볍게 흔들며 프로젝트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원한다는 여유로운 축배를 제안했고, 태경은 승리감에 도취되어 그 잔을 흔쾌히 부딪혔다. 가벼운 인사가 끝난 후 도진은 자연스럽게 태경과 유라에게서 멀어져 연회장 한 구석에서 담소를 나누고 있는 금융권의 핵심 인사들과 유력 은행장들이 모인 자리로 조용히 발걸음을 옮겼다. 그들은 반다르 그룹의 주채권 은행 수장들로 태경이 에이펙스 홀딩스를 공격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자금을 무리하게 대출받은 바로 그 결정적인 자금줄의 핵심 뇌관들이었다. 도진은 그들 무리에 자연스럽게 합류하여 가벼운 날씨 이야기로 시작해 점차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정성과 특정 대기업의 은밀한 부채 리스크에 대한 날카롭고 심도 있는 분석을 차분한 어조로 쏟아내기 시작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정교한 수치와 논리적인 예측은 단순한 험담이 아니라 최고 수준의 경제 전문가만이 꿰뚫어 볼 수 있는 완벽한 통찰이었고, 은행장들의 안색은 서서히 창백해지기 시작했다. 도지는 태경이 추진 중인 대규모 인수 합병 프로젝트가 사실은 심각한 자금난을 감추기 위한 속빈 강정이며, 담보로 제공된 자산들의 실제 가치가 심각하게 부풀려져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들을 은밀하게 흘렸다. 그는 어제 아침 정보 브로커를 통해 암시장에 살포했던 반다르 그룹의 불법 비자금 조성 의혹을 교묘하게 언급하며 금융당국이 조만간 대대적인 감사를 시작할 것이라는 고급 정보를 그들의 귓가에 조용히 속삭였다. 막대한 대출금을 떼일지도 모른다는 극도의 공포에 사로잡힌 은행장들은 서로의 눈치를 보며 불안감에 떨기 시작했고, 도진의 몇 마디 말에 의해 반다르 그룹을 향한 경고했다. 금융권의 신뢰는 순식간에 산산조각 나버렸다. 도진은 치명적인 도진은 뒤면을 나요. 도진은 뒤에서는 조급해진 은행장들이 서둘러 본점에 전화를 걸어 대출금 회수 방안을 논의하는 다급한 목소리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금융권의 숨통을 조인 도진의 다음 사냥감은 박태경의 오만함에 지쳐 속으로 불만을 품고 있던 반다르 그룹 내부의 원로 임원들과 이사회 핵심 멤버들이 모여있는 VIP 구역이었다. 그는 70대의 노련한 부회장에게 다가와 깍듯하게 예의를 갖추며 태경의 무리한 경영 방식이 그룹의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갉아먹고 있다는 뼈아픈 진실을 아주 날카롭고 정중한 언어로 파고들었다. 도지는 태경이 이복 형제를 제거했던 끔찍한 사고의 진실과 그 과정에서 원로 임원들을 어떻게 희생양으로 삼으려 했는지에 대한 조작된 듯하면서도 너무나 완벽한 증거의 파편들을 그들의 머릿속에 교묘하게 심어주었다. 오랫동안 권력에서 소외되어 불만이 극에 달해 있던 원로들은 도진이 던져준 달콤하고 치명적인 명분에 순식간에 흔들렸고 태경을 몰아내고
자신들이 다시 권력을 쥐기 위한 반역의 씨앗을 가슴속에 품기 시작했다. 도진이 연회장을 여유롭게 거닐며 단 몇 마디의 속삭임으로 뿌려놓은 의심과 공포의 씨앗들은 놀라운 속도로 발아하여 화려한 파티장 전체를 보이지 않는 거대한 불안과 혼돈의 늪으로 서서히 물들여 가고 있었다. 서로를 향해 웃으며 잔을 부딪히던 사람들의 눈빛에는 짙은 불신과 의심이 자리 잡았고 삼삼오오 모여 심각한 표정으로 귓속말을 나누는 무리들이 곳곳에서 생겨나며 파티 본연의 유쾌한 공기는 완벽하게 증발해 버렸다. 박태경은 무대 중앙에서 여전히 거만한 표정으로 샴페인을 마시며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고 있었지만 그의 주변을 둘러싼 공기가 심상치 않게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서서히 직감하며 미간을 찌푸리기 시작했다. 완벽하게 통제되고 있다고 믿었던 자신의 견고한 제국이 가장 밑바닥부터 썩어 들어가며 소리 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이 오만한 독재자만이 아직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었다. 멀리서 도진의 행동을 예의주시하던 유라는 평소와 달리 적극적으로 유력 인사들과 접촉하며 분위기를 주도하는 남편의 낯선 모습에 묘한 불안감과 함께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위화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녀가 아는 강도진은 사교계의 복잡한 정치지를 경멸하고 그저 조용히 자신의 사업에만 집중하던 온화하고 무미건조한 샌님에 불과했는데 지금 그의 뿜어내는 압도적인 카리스마와 여유로운 태도는 거대한 포식자의 그것과 완벽하게 일치했다. 유라는 태경에게 다가와 사람들의 분위기가 이상하다고 다급하게 속삭였지만 승리감에 도취된 태경은 그녀의 우려를 쓸데없는 신경과민으로 치부하며 오히려 도진이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이라며 시끄럽게 비웃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남편의 변모한 모습과 연회장을 짓누르는 기괴한 긴장감 속에서 자신이 훔쳐낸 설계도가 혹시 치명적인 함정이 아니었을까 하는 끔찍한 의심에 사로잡혀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을 미세하게 떨었다. 연회장의 시계가 정확히 밤 9시 정각을 가리키는 순간 도진은 주머니 속에 있던 작은 리모컨의 스위치를 가볍게 눌렀고 그것은 지하실에서 대기하고 있던 최민석에게 보내는 최종 공격의 신호였다. 신호를 확인한 민석은 미친 듯한 속도로 키보드를 두드리며 반다르 그룹의 메인 서버에 이식되어 있던 가짜 프로젝트 노바의 악성 코드를 전면적으로 활성화시켰고 치명적인 논리 폭탄이 드디어 그 끔찍한 폭발을 시작했다. 최고급 호텔의 화려한 스크린과 스피커를 제어하던 내부 통신망이 단숨에 마비되면서 연회장에 은은하게 울려 퍼지던 클래식 음악이 기괴한 기계음과 함께 갑작스럽게 뚝 끊어지고 샹들리에의 조명이 불길하게 깜빡이기 시작했다. 파티 참석자들은 웅성거리며 주변을 둘러보았고 무대 위에서 당황한 표정으로 마이크를 쥐고 있던 박태경의 귀에 꽂힌 이어폰에서는 비서실장의 다급하고 절망적인 비명소리가 찢어질 듯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비서실장은 그룹의 메인 서버가 정체불명의 바이러스에 완벽하게 점령당했으며 모든 기밀 데이터와 고객 정보 그리고 막대한 비자금 장부까지 복구 불가능한 상태로 삭제되고 있다고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보고했다. 심지어 생산 라인을 통제하는 공장의 자동화 시스템과 금융 계열사의 거래 네트워크까지 연쇄적으로 셧다운되면서 반다르 그룹 전체가 단 몇 분 만에 완벽한 마비 상태에 빠져들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었다. 태경의 얼굴은 순식간에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고 들고 있던 마이크를 바닥에 떨어뜨리며 짐승처럼 울부짖었지만 이미 바이러스는 그룹의 심장부를 갈갈이 찢어놓고 혈관을 타고 전신으로 맹렬하게 퍼져나간 뒤였다. 도진이 심어둔 독은 단순히 데이터를 파괴하는 것을 넘어 반다르 그룹이 수십 년간 저질러온 불법적인 거래 내역들을
주요 언론사와 검찰의 제보 시스템으로 자동 전송하는 치명적인 기능까지 완벽하게 수행하고 있었다. 그 순간 연회장에 모여있던 유력 은행장들과 투자자들의 휴대폰이 일제히 요란하게 울려대기 시작했고, 그들의 화면에는 반다르 그룹의 심각한 전산 마비 사태와 끔찍한 비리, 의혹을 다룬 속보 기사들이 미친 듯이 쏟아져 내렸다. 사태의 심각성을 직감한 채권단 수장들은 태경을 향해 욕설을 내뱉으며 즉각적인 자금 회수를 선언하고 파티장을 빠져나가기 위해 아수라장 속으로 뛰어들었고, 원로 임원들 역시 태경을 배신하고 살기를 찾기 위해 발빠르게 흩어졌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태경을 향해 비굴한 웃음을 흘리며 아부하던 무리들은 침몰하는 거대한 여객선에서 가장 먼저 도망치는 쥐떼들처럼 앞다투어 비상구를 향해 달려가는 비참하고 추악한 광경을 연출했다. 도지는 한 손에 와인잔을 든 채 벽에 비스듬히 기대어 서서 권력의 정점에 서 있던 자가 완벽하게 몰락하며 바닥을 구르는 이 황홀하고 잔혹한 생지옥의 풍경을 한없이 차가운 눈빛으로 여유롭게 감상했다. 모든 것이 파괴되고 참석자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텅 빈 연회장 한가운데서 박태경은 머리를 쥐어뜯으며 짐승처럼 괴성을 지르고 있었고, 그의 발밑에는 산산조각 난 샴페인 잔과 짓밟힌 붉은 카펫만이 처참하게 널브러져 있었다. 그는 자신이 천재적인 두뇌로 강도진을 완벽하게 농락했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자신이 도진이 파놓은 거대한 지옥의 함정 속에서 미친 듯이 춤을 추던 한낱 가련하고 멍청한 광대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분노와 절망으로 이성을 잃은 태경은 핏발선 눈으로 유라를 노려보며 그녀의 머리채를 거칠게 휘어잡고, 내년이 가져온 그 저주받은 설계도 때문에 내 그룹이 파멸하게 생겼다며 그녀를 바닥으로 무자비하게 내동댕이 쳤다. 7년간 다정한 아내를 연기하며 얻어낸 달콤한 미래의 약속은 가혹한 폭력과 차가운 바닥의 고통으로 되돌아왔고, 유라는 헝클어진 머리와 찢어진 드레스 자락을 움켜쥔 채 공포에 질려 서럽게 오열하기 시작했다. 도지는 잔에 남은 마지막 와인을 천천히 비워낸 후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울리는 묵직하고 규칙적인 구두 발소리를 내며 처참하게 무너져 내린 두 사람을 향해 맹수처럼 서서히 다가갔다. 그의 걸음걸이에는 어떠한 조급함이나 분노의 흔적도 없었고, 오직 완벽한 승리를 거머쥔 절대적인 포식자가 사냥감의 마지막 숨통을 끊기 위해 다가가는 무자비하고 서늘한 압도적인 카리스마만이 공간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다. 쓰러진 유라는 남편의 구두 끝이 자신의 시야에 들어오자 살려달라는 애처로운 눈빛으로 그를 올려다보았지만, 도진의 눈동자는 이미 그녀를 인간으로조차 보지 않는 듯 지독하게 차갑고 무감각한 얼음장 그 자체였다. 그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자신의 입가를 가볍게 닦아내며 탐욕에 눈이 멀어 제 무덤을 판 어리석은 짐승들을 향해 진심 어린 조롱과 멸시가 듬뿍 담긴 차가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남의 것을 탐내고 함부로 주인을 무는 버릇없는 개들은 몽둥이로 뼈를 부러뜨려야 다시는 짖지 않는 법이라며, 도진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낮고 서늘한 목소리는 파괴된 연회장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태경은 피투성이가 된 얼굴을 치켜들고 내 놈이 도대체 무슨 짓을 꾸민 거냐며 악에 받쳐 소리쳤지만, 도진은 그저 한심하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내가 아니라 너희들의 그 알량하고 천박한 탐욕이 스스로를 파멸시킨 것이라고 차갑게 일갈했다. 도진은 태경이 에이펙스를 삼키기 위해 쏟아부은 그 막대한 자금들이 사실은 자신이 교묘하게 쳐놓은 덫이었으며, 반다르 그룹의 핵심 권력자들은 이미 모두 당신을 버리고 나와 새로운 계약을 맺었다는
잔혹한 진실을 낱낱이 폭로했다. 모든 희망이 산산조각 나버린 태경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바닥에 주저앉았고, 자신이 건드린 남자가 단순한 사업가가 아니라 지옥의 밑바닥에서 기어 올라온 무자비한 악마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온몸을 덜덜 떨며 전율했다. 시선을 돌려 바닥에 처참하게 엎드려 있는 유라를 내려다보며 도지는 7년 전 처음 그녀를 만났을 때 느꼈던 일말의 순수함조차 완벽하게 썩어 문드러진 그녀의 비참한 몰골을 차갑게 감상했다. 남편의 비밀을 팔아넘겨 화려한 여왕의 자리에 오르려던 그녀의 천박한 꿈은 단 하룻밤 만에 먼지처럼 흩어졌고,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간통과 산업 스파이라는 무거운 죄목과 차가운 감방 바닥뿐이었다. 도지는 쭈그려 앉아 그녀의 턱을 억센 소나기로 움켜쥐고, 내가 가장 끔찍하게 생각하는 것은 배신 그 자체가 아니라 자신의 그 알량한 두뇌로 감히 나를 완벽하게 속였다고 믿은 그 멍청하고 오만한 착각이라고 서늘하게 속삭였다. 유라는 도진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려 발버둥 치며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애원했지만, 그녀의 역겨운 변명은 도진의 굳게 닫힌 강철 같은 심장에 어떠한 작은 균열조차 만들어내지 못했다. 그때 굳게 닫혀있던 연회장의 거대한 문이 요란한 소리와 함께 거칠게 열리며 완전 무장한 검찰 수사관들과 경찰의 광역수사대 병력들이 무서운 기세로 쏟아져 들어와 파티장을 완벽하게 포위했다. 도진이 민석을 통해 미리 언론과 수사기관에 뿌려둔 반다르 그룹의 명백한 비자금 증거와 불법 승계 서류들은 경찰이 즉각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에 차고 넘칠 만큼 완벽하고 치명적인 물증들이었다. 수사관들은 바닥에 쓰러져 짐승처럼 울부짖는 박태경의 양팔을 거칠게 제압하여 차가운 수갑을 채웠고, 반항할 힘조차 잃어버린 유라 역시 산업기술 유출과 횡령의 공범으로 체포되어 처참하게 끌려가기 시작했다.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도진의 눈과 귀를 가리고 세상을 기만했던 두 남녀의 화려하고 비열한 연극은 수갑이 채워지는 날카로운 금소금과 함께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끔찍한 방식으로 완벽한 막을 내리고 있었다. 수사관들에게 끌려가던 박태경은 마지막 남은 악에 바쳐 도진을 향해 침을 뱉으려 발악하며, 내가 이대로 순순히 당할 줄 아느냐며 내 뒤에 있는 권력자들이 널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고 미친 듯이 소리쳤다. 하지만 도진은 그의 처절한 발악을 무표정하게 응시하며, 너의 그 잘난 권력자들은 이미 1시간 전에 너를 완벽하게 손절하고 나에게 꼬리를 흔들며 새로운 충성을 맹세했다는 잔혹한 팩트를 차가운 비수처럼 꽂아 넣었다. 태경의 눈동자는 극도의 절망감으로 초점을 잃고 흔들렸고, 그는 마침내 자신이 쥐고 있던 모든 권력과 인맥이 모래성처럼 허물어졌으며 썩어빠진 감옥에서 평생을 썩어야 한다는 끔찍한 현실을 직시하며 비명을 질렀다. 거대한 제국의 후계자라는 헛된 왕관은 산산이 부서져 바닥에 뒹굴고 있었고, 그는 한 마리의 비루한 패배자가 되어 수사관들의 손에 질질 끌려 연회장 밖으로 비참하게 사라졌다. 유라 역시 체포되어 나가는 순간까지 도진을 향해 고개를 돌리며 제발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오열했지만, 도진은 끝내 그녀를 향해 단 한 번의 시선조차 주지 않고 철저하게 무시하는 잔혹함을 보였다. 그녀가 입고 있던 수천만 원짜리 붉은색 실크 드레스는 여기저기 찢기고 더러워져 그녀의 추악한 내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넝마로 변해 있었고, 그녀의 화려했던 과거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끔찍한 오욕으로 남게 되었다. 경찰차의 붉고 푸른 경광등 불빛이 거대한 유리창을 통해 텅 빈 연회장을 음산하게 비추는 가운데 두 사람의 비명 섞인 절규는
사이렌 소리에 묻혀 점차 멀어졌고 이내 완벽한 정막만이 공간을 감쌌다. 도지는 주머니에 두 손을 찔러 넣은 채 엉망이 된 파티장을 천천히 거닐며 배신자들에게 선사한 이 무자비한 심판이 자신의 잃어버린 7년에 대한 아주 작고 소박한 보상에 불과하다고 차갑게 되뇌었다. 폭풍이 휩쓸고 간 연회장은 부서진 테이블과 깨진 유리 조각들, 그리고 주인을 잃고 뒹구는 값비싼 장신구들로 가득 차 화려했던 반다르 제국의 몰락을 가장 직관적이고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대한 무덤과도 같았다. 도지는 바닥에 떨어진 흠집 하나 없는 완벽한 형태의 크리스탈 잔을 무심하게 발로 밟아 산산조각 내며 겉보기에만 화려하고 속은 썩어 문드러진 것들의 최후가 얼마나 비참한지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차갑게 각인시켰다. 맹수의 발톱을 숨기고 평범한 인간으로 살아가려 했던 그의 소박한 소망은 배신자들의 탐욕에 의해 산산이 부서졌지만 그 대가로 그는 과거의 무자비하고 압도적인 지배자로서의 완벽한 자아를 되찾는 역설적인 결과를 맞이했다. 서늘한 에어컨 바람이 그의 이마를 스치고 지나갔지만 그의 내면에는 적들의 피로 축제를 벌인 포식자의 뜨겁고 강렬한 희열만이 잔혹하게 끓어오르고 있었다. 정적을 깨고 도진의 귀에 꽂힌 초소형 통신기를 통해 작전이 완벽하게 성공했음을 알리는 최민석의 흥분된 목소리가 흘러나왔고 반다르 그룹의 핵심 기술과 막대한 자금은 이미 그들이 준비한 유령 회사로 모두 안전하게 이체되었다는 보고가 이어졌다. 박태경이 쥐고 있던 거대한 제국은 하룻밤 사이에 완벽한 빈 껍데기가 되어버렸고 이제 그 빈자리를 차지하고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는 것은 오로지 승리자인 강도진의 차가운 이성과 압도적인 권력에 달려 있었다. 도진은 수고했다는 짧고 건조한 한마디로 민석의 노고를 치하한 뒤 통신기를 끄고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불야성의 도심을 무심한 눈빛으로 굽어보며 앞으로 자신이 지배하게 될 새로운 왕국의 경계선을 머릿속으로 그리고 있었다. 한때는 이 도시의 화려한 불빛 속에서 유라와 함께 평범한 행복을 꿈꾸기도 했지만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배신에 대한 철저한 징벌과 절대적인 힘을 통한 완벽한 통제뿐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실감했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7년 전 피비린내 나는 전장을 지휘하던 냉혹한 전략가의 모습과 완벽하게 겹쳐졌고 눈동자에는 일말의 온기조차 남아있지 않은 잔혹한 심판자의 서늘한 기운만이 가득했다. 반다르 그룹이라는 거대한 먹잇감을 단숨에 삼켜버린 그의 행보는 어둠의 세계는 물론이고 합법적인 재계의 생태계마저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을 강력하고 치명적인 태풍의 눈으로 급부상하게 만들 것이 분명했다. 어리석은 적들은 오렌지 속에 숨겨진 작은 도청 장치 하나로 자신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착각했지만 그것은 잠자는 거대한 악룡의 영린을 건드린 최악의 자충수였고 그 대가는 철저한 파멸과 지옥불의 고통뿐이었다. 도지는 천천히 온매무새를 가다듬고 피냄새와 탐욕의 악취가 진동하는 파티장을 미련 없이 뒤로 한 채 오직 자신만이 군림할 수 있는 차갑고 고독한 권력의 최정점을 향해 묵묵히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건물을 빠져나오자 차가운 새벽 공기가 도진의 얼굴을 스쳤고 하늘에는 짙은 먹구름이 몰려오며 금방이라도 거센 비를 쏟아낼 듯 불길하고 무거운 기운을 토해내며 새로운 지배자의 탄생을 암울하게 축복하고 있었다. 도진을 기다리고 있던 검은색 세단이 소리 없이 미끄러져와 그의 앞에 멈춰 섰고 문을 열고 차에 오르는 그의 뒷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거대하고 압도적인 어둠의 오라를 강렬하게 뿜어내고 있었다. 차가 출발하고 빗방울이 차창을 거칠게 때리기 시작하자 도진은
깊숙이 등받이에 기대어 눈을 감았고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잔혹한 숙청의 칼날을 휘둘러 반다르 그룹에 남은 자네들을 완벽하게 쓸어버릴 다음 작전이 맹렬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7년간의 거짓된 평화는 완벽하게 끝이 났고 이제 자비 없는 피해 군주가 지배하는 냉혹하고 무자비한 진짜 현실의 장막이 화려한 도시의 뒷골목을 배경으로 거칠게 찢어지며 솟아오르고 있었다. 경찰 호송차는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도심 외곽의 한적한 도로를 달리고 있었지만 박태경의 눈빛은 절망이 아닌 광기 어린 사리로 번뜩이고 있었다. 그는 수갑을 찬 상태에서도 몰래 숨겨둔 소형 통신기기를 이용해 반다르 그룹이 마지막 보루로 남겨둔 최정예 용병 부대와 은밀하게 교신을 시도했다. 막대한 비자금 계좌의 암호를 대가로 호송 경찰들을 매수하는 것은 부패한 권력의 정점에 섰던 그에게는 너무나도 손쉬운 일이었고 차량은 예정된 경로를 이탈하여 외진 국도로 방향을 틀었. 피비린내 나는 폭력으로 제국을 건설했던 박태경은 강도진을 향한 복수심에 이성을 완전히 상실한 채 지옥의 문을 열어젖힐 준비를 마쳤다. 호송차가 인적이 드문 폐공장 부지에 멈춰 서자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밴 여러 대가 순식간에 차량을 겹겹이 포위하며 살벌한 풍경을 연출했다. 중무장한 용병들이 차에서 내려 경찰들을 제압하고 수갑을 풀어주자 박태경은 짐승처럼 포효하며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강도진을 당장 찢어 죽이겠다고 길길이 날뛰었다. 이들은 반다르 그룹의 그림자 속에서 반대파들을 무자비하게 암살하고 처리해온 인간 병기들이었으며 태경이 내건 천문학적인 현상금에 눈이 멀어 기꺼이 총을 들었다. 태경은 용병 대장에게 강도진의 현재 위치를 파악하고 당장 그곳을 급습하여 놈의 숨통을 끊어버리라는 광기 어린 명령을 하달하며 핏발 선눈을 번뜩였다. 같은 시각 강도진은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인천의 낡고 버려진 폐항구 부두에 홀로 서서 밤바다의 차가운 해풍을 온몸으로 맞이하며 불청객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박태경이 그 알량한 자존심과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마지막 남은 무력을 총동원하여 자신을 공격해 올 것이라는 사실을 완벽하게 예측하고 이 무대를 준비했다. 최민석을 통해 호송차의 통신망을 해킹하여 태경이 용병들을 호출하는 모든 과정을 실시간으로 감청한 도지는 사냥감이 스스로 완벽한 무덤을 향해 걸어오도록 유도한 것이다. 그의 등 뒤로는 거대한 화물 컨테이너들이 어지럽게 쌓여 있었고 이곳은 과거 그가 암흑가의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치르며 수많은 적을 묻어버렸던 익숙한 처형장이었다. 도지는 입고 있던 고급 수트 재킷을 벗어 컨테이너 모서리에 아무렇게나 던져두고 흰색 셔츠의 소매를 천천히 걷어 올리며 무자비한 전투를 위한 준비를 마쳤다. 7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다정하고 온화한 남편의 가면을 쓰고 살아가며 억눌러야만 했던 포식자의 파괴 본능이 핏줄을 타고 맹렬하게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는 바지춤에서 특수 합금으로 제작된 차갑고 예리한 전술단검을 꺼내어 손바닥 위에서 가볍게 회전시키며 달빛 아래 번뜩이는 서늘한 칼날의 감촉을 차분하게 음미했다. 오늘 밤 이곳에서 벌어질 사륙전은 반다르 그룹이라는 썩어빠진 제국의 완전한 멸망을 알리는 마지막 의식이자 적들의 숨통을 끊어버리는 잔혹한 축제가 될 것이 분명했다. 멀리서 요란한 엔진 소리가 밤의 정막을 찢고 들려오더니 거친 타이어 마찰음과 함께 중무장한 검은색 밴들이 버려진 항구의 공터를 향해 미친 듯이 들이닥쳤다. 헤드라이트의 강렬한 불빛이 어둠 속에 홀로 서 있는 도진의 고독한 실루엣을 비추었고 차문이 열리며 검은 복면에 소총으로 무장한 용병들이 개떼처럼 쏟아져 나왔다. 그들의 중앙에는 피투성이가 된 수트를 입은 채 광기에 사로잡혀 침을 흘리는 박태경이
용병대장의 호의를 받으며 악귀처럼 사악하고 일그러진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는 도진을 향해 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놈의 사지를 갈기갈기 찢어밟기고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고통을 맛보게 하라며 용병들을 향해 살기 어린 분노를 미친 듯이 토해냈다.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선두에 선 용병 3명이 소음기가 장착된 권총을 겨누며 도진을 향해 맹렬하게 달려들었고 어둠 속에서 날카로운 파차름이 연속해서 울려 퍼졌다. 하지만 도진의 움직임은 일반적인 인간의 반사신경을 아득히 초월한 상태였고 그는 총알이 빗발치는 궤적을 미세하게 파악하며 유령처럼 몸을 비틀어 치명타를 완벽하게 회피했다. 순식간에 거리를 좁힌 도진은 첫 번째 용병의 총을 든 손목을 무자비하게 꺾어버린 뒤 그 반동을 이용하여 두 번째 용병의 목에 전술 단검을 깊숙이 꽂아 넣었다. 피가 분수처럼 솟구치는 끔찍한 광경 속에서도 도진의 눈동자는 어떠한 감정의 동요도 없이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고 그의 동작은 춤을 추듯 우아하고 동시에 지독하게 치명적이었다. 동료가 단숨에 제압당하는 광경을 목격한 남은 용병들은 도진이 단순한 사업가가 아니라 엄청난 훈련을 거친 살인 기계라는 사실을 직감하고 당황하며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다. 하지만 도진은 사냥감에게 숨 돌릴 틈조차 허락하지 않았고 땅에 떨어진 권총을 발로 차올려 공중에서 낚아챈 뒤 주저없이 방아쇠를 당겨 적들의 미간을 정확하게 꿰뚫었다. 총성 소리와 함께 2명의 용병이 더 바닥에 쓰러졌고 항구의 차가운 시멘트 바닥은 붉은 피로 빠르게 물들기 시작하며 죽음의 비린내가 진동하기 시작했다. 도진은 탄창이 비어버린 총을 아무렇게나 던져버리고 다시 단검을 고쳐주며 다음 먹잇감을 찾기 위해 차갑게 번뜩이는 맹수의 눈빛으로 남은 적들을 서늘하게 훑어보았다. 믿을 수 없는 도진의 압도적인 전투력 앞에서 승리를 확신하던 박태경의 오만한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려버렸고 그는 공포에 떨며 전원 사격을 개시하라고 미친 듯이 발악했다. 용병 대장이 수류탄과 자동 소총을 꺼내들며 무차별적인 화력을 퍼붓기 시작하자 도진은 민첩하게 거대한 화물 컨테이너 뒤로 몸을 숨기며 쏟아지는 총알 구멍을 여유롭게 피했다. 낡은 철판의 총탄이 밝히는 날카로운 금소금이 밤바다의 정적을 찢어 놓았고 불꽃이 사방으로 튀며 패양군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아수라장의 전장으로 완벽하게 탈바꿈했다. 하지만 도진은 거친 숨을 몰아쉬는 대신 적들의 탄창이 교체되는 미세한 틈을 머릿속으로 계산하며 단 한 번의 치명적인 반격을 가하기 위해 차분하게 타이밍을 조율하고 있었다. 총성이 멈추고 용병들이 탄창을 갈아 끼우는 그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고 도진은 어둠 속에서 튀어나와 컨테이너를 지지하고 있던 거대한 철제 쇠사슬을 단검으로 내리쳤다. 육중한 쇠사슬이 끊어지면서 높이 쌓여있던 수톤 무게의 컨테이너들이 균형을 잃고 적들이 밀집해 있는 방향을 향해 거대한 굉음을 내며 무자비하게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다. 예상치 못한 압도적인 물리적 공격에 용병들은 비명을 지르며 피하려 했지만 쏟아지는 철통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여러 명이 그 밑에 깔려 처참하게 뼈가 부러지고 짓눌렸다. 도진의 천재적인 전술은 주변의 모든 환경을 치명적인 무기로 탈바꿈시켰고 적들은 자신들이 밟고 서 있는 전장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죽음의 공포에 속수무책으로 휩쓸려 갔다. 혼란에 빠진 적진의 한가운데로 유령처럼 파고든 도진은 살아남은 용병들의 사각지대를 기가 막히게 공략하며 숨통을 하나씩 조용하고 확실하게 끊어놓기 시작했다. 그의 주먹은 적의 급소를 정확히 타격하여 단숨에 신경계를 마비시켰고 날카로운 단검은 방탄조끼의 틈새를 파고들어
동맥을 끊어버리는 등 군더더기 하나 없는 완벽한 살상, 기술을 뽐냈다. 피와 비명 그리고 화약 냄새가 뒤섞인 생지옥 속에서 도지는 유일하게 피 한 방울 묻히지 않은 채 사신처럼 우아하게 적들을 유린하며 박태경을 향해 서서히 다가갔다. 이제 용병대장과 몇 명의 최정예의 호위 병만이 태경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이미 죽음을 직감한 극도의 공포와 절망감이 짙게 드리워져 흔들리고 있었다. 용병대장은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걸고 거대한 전투용 나이프를 빼들며 도진을 향해 짐승처럼 포효하며 달려들었고 두 사람의 칼날이 허공에서 날카롭게 부딪히며 불꽃을 튀겼다. 거구의 대장이 내뿜는 압도적인 완력과 살기는 일반인이라면 다리조차 뻗지 못할 만큼 공포스러웠지만 도지는 그 무식한 힘의 흐름을 부드럽게 흘려보내며 상대의 균형을 순식간에 무너뜨렸다. 도진의 단검이 용병대장의 두꺼운 허벅지를 깊게 찌르고 지나가는 동시에 그의 몸을 팽이처럼 회전시키며 날아오른 날카로운 발차기가 상대의 턱뼈를 끔찍한 소리와 함께 박살 냈다. 거구의 용병대장은 눈동자가 뒤집힌 채 의식을 잃고 거목이 쓰러지듯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남은 호위병들은 전의를 완전히 상실한 채 무기를 버리고 뒷걸음질 쳤다. 자신이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 고용한 최고의 인간 병기들이 단 한 명의 남자 앞에서 추수기의 밀밭처럼 허망하게 베어지는 광경을 목격한 박태경은 완전히 넋을 잃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머리를 감싸쥐고 이 모든 상황이 끔찍한 악몽이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짙은 피냄새와 발밑으로 흘러내리는 검붉은 피 웅덩이는 잔혹한 현실을 증명하고 있었다. 오직 돈과 권력만이 세상의 전부라고 믿었던 그의 천박한 신념은 압도적인 폭력과 죽음의 공포 앞에서 한낱 휴지 조각처럼 갈갈이 찢겨나갔고 그는 오줌을 지린 채 바들바들 떨고 있었다. 도지는 바닥에 엎드려 목숨을 구걸하는 적들을 벌레 보듯 차갑게 무시하며 구두 밑창에 묻은 피를 시멘트 바닥에 신경질적으로 문질러 닦아낸 뒤 박태경의 코앞까지 천천히 다가갔다. 달빛을 등지고선 도진의 거대한 그림자가 박태경의 초라하고 비참한 몸뚱어리를 완벽하게 집어삼켰고 그를 내려다보는 도진의 눈빛은 마치 지옥의 심연을 들들여다보는 듯 한없이 깊고 서늘했다. 태경은 양손을 싹싹 비비며 내가 가진 모든 돈과 해외에 숨겨둔 비자금 계좌를 전부 넘길 테니 제발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세상에서 가장 비굴하고 추악한 밑바닥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도지는 쪼그려 앉아 피 묻은 단검의 칼등으로 태경의 파랗게 질린 뺨을 가볍게 툭툭 치며 내 놈의 그 더러운 돈은 이미 어젯밤 내 사람들에 의해 완벽하게 증발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었다. 그는 태경이 평생을 바쳐 긁어모은 재산과 권력이 한낱 디지털 숫자에 불과했으며 자신을 건드린 대가로 영혼까지 철저하게 파산했다는 끔찍한 진실을 귓가에 차갑게 속삭이며 그의 마지막 희망마저 짓밟아버렸다. 박태경은 믿을 수 없는 현실에 절규하며 발작을 일으키듯 울부짖었지만 도진의 차가운 눈동자에는 그 어떠한 동정심이나 연민의 감정도 찾아볼 수 없는 냉혹한 심판자의 잔인함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도진은 태경의 멱살을 거칠게 틀어쥐고 자신의 아내를 이용해 알량한 자존심을 채우려 했던 그 오만한 혓바닥을 지금 당장 뽑아버리고 싶지만 내 놈에게 죽음조차 너무나도 과분한 자비라고 서늘하게 일갈했다. 그는 단검을 거두어 바지춤에 찔러넣고 태경을 바닥에 쓰레기처럼 내동댕이 치며 내 놈이 평생 지배자라고 착각하며 살아온 그 세상이 가장 밑바닥의 지옥으로 변하는 과정을 두 눈 똑똑히 지켜보라고 저주했다.
태경은 더 이상 도망칠 곳도 의지할 곳도 없는 완벽한 고립 속에서 자신이 저지른 오만함의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 파멸로 돌아왔는지 뼈저리게 느끼며 짐승처럼 웅크린 채 짐승처럼 울음을 터뜨렸다. 항구의 차가운 바람이 피비린내를 씻어내듯 거칠게 불어왔고 도지는 처참하게 널브러진 용병들의 시체와 절망에 빠져 미쳐버린 박태경을 뒤로 한 채 자신이 던져둔 재킷을 집어 들기 위해 몸을 돌렸다. 7년 전 스스로 봉인했던 폭력의 사슬을 다시 풀어헤치고 피를 묻힌 손을 내려다보며 그는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괴물이 마침내 완벽하게 부활했음을 서늘하게 인정해야만 했다. 하지만 이 피의 축제는 오렌지 속에 숨겨진 작은 배신의 씨앗에서 시작된 거대한 청소 작업의 일환일 뿐이었고 그가 세상을 지배하기 위해 치러야만 했던 필수 불가결한 통과 의례에 불과했다. 도지는 셔츠에 소매를 내리고 구겨진 재킷을 어깨에 가볍게 걸치며 자신을 감싸고 있던 분노의 찌꺼기들을 밤바다의 깊은 어둠 속으로 완전히 털어내버리는 완벽한 통제력을 보여주었다. 그때 멀리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최민석이 이끄는 정보팀 요원들과 매수된 경찰 조직이 사후 처리를 위해 항구를 향해 맹렬한 속도로 진입하는 불빛들이 흩뿌려지듯 다가오기 시작했다. 민석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아수라장이 된 전장의 참상을 둘러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지만 한가운데 홀로 서 있는 도진의 압도적인 뒷모습을 보며 경외감에 찬 표정으로 깊이 고개를 숙여 예를 표했다. 도진은 민석에게 살아남은 용병들을 은밀하게 처리하고 미쳐버린 박태경은 다시 경찰에 넘겨 가장 끔찍한 독방에서 평생을 썩도록 조치하라는 냉혹하고 단호한 지시를 내리며 사건의 완벽한 마무리를 명령했다. 적의 모든 저항은 이로써 완벽하게 분쇄되었고 반다르 제국을 지탱하던 마지막 무력조차 강도진이라는 거대한 산산조각 나면서 그의 승리는 한치의 의심할 여지 없는 완벽한 현실로 굳어지게 되었다. 경찰들에게 양팔이 결박당한 채 질질 끌려가는 박태경의 눈동자는 이미 초점을 잃고 허공을 떠돌고 있었고 입가에는 의미를 알 수 없는 침이 흘러내리며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였다. 그는 도진을 향해 무언가 중얼거렸지만 그것은 저주나 분노가 아니라 극도의 공포가 빚어낸 짐승의 헛소리에 불과했고 권력의 정점에 서 있던 재벌 후계자의 최후치고는 너무나도 비참하고 초라한 몰골이었다. 도진은 그런 그를 향해 일말의 동정심이나 승자의 오만함조차 보이지 않고 그저 길가에 버려진 쓰레기 봉투를 바라보듯 철저하게 무관심한 시선으로 일관하며 그가 겪을 지옥 같은 미래를 묵인했다. 그에게 박태경은 처음부터 진정한 적수조차 되지 못하는 하룻강아지에 불과했고 오직 자신의 잔혹한 자아를 일깨워준 불쾌한 땔감으로서의 역할만을 다한 채 영원한 어둠 속으로 사라질 운명이었던 것이다. 요란했던 구급차와 경찰차들이 모두 떠나고 버려진 항구에는 다시 무거운 정막과 파도 소리만이 내려앉았지만 그곳에 스며든 죽음의 냄새와 핏자국은 오늘 밤 벌어진 학살극의 진실을 조용히 증명하고 있었다. 도진은 민석이 준비해둔 대기 차량의 뒷좌석에 깊숙이 기대어 앉아 창밖으로 멀어지는 폐항구의 삭막한 풍경을 바라보며 지난 7년간 자신이 겪었던 거짓된 평화의 허상을 곱씹고 있었다. 서유라의 얄팍한 배신이 아니었다면 그는 평생을 온화하고 무능한 남편이라는 가면을 쓴 채 스스로를 기만하며 살았을지도 모른다는 역설적인 사실이 그의 입가에 씁쓸하고도 차가운 미소를 번지게 만들었다. 하지만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고 피를 머금은 짐승은 다시는 우리 안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며 이제 그의 앞에는 어둠과 빛을 모두 통제할 수 있는
거대하고 잔혹한 새로운 왕좌만이 놓여 있을 뿐이었다. 차량이 매끄럽게 도로를 미끄러져 도심을 향해 질주하는 동안 도진의 뇌리에는 박태경이 파멸하기까지의 모든 궤적이 정교한 체스 게임의 기보처럼 선명하고 차갑게 되감기며 재생되고 있었다. 오만함이라는 치명적인 독을 스스로 삼키게 만들고 탐욕이라는 환상 속에서 제 발로 벼랑 끝을 향해 춤을 추며 걸어가도록 조종한 것은 폭력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완벽한 지배의 방식이었다. 반다르 그룹의 핵심 자산과 기술들은 이미 그의 유령 회사 네트워크를 통해 세탁되어 새로운 제국의 튼튼한 밑거름으로 흡수되었고 적의 피와 땀으로 자신의 성벽을 견고하게 쌓아 올리는데 성공했다. 도지는 창문에 비친 자신의 차가운 눈동자와 마주치며 이 모든 파괴와 사륙의 과정이 단 한 사람의 배신에서 촉발되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인간이라는 존재의 알량함과 탐욕의 더섭음을 깊이 체감했다. 이제 그에게 남은 마지막 과제는 이 모든 비극의 씨앗을 품고 있었던 단 하나의 오렌지 그 끔찍한 기만극의 주인공인 서유라와의 인연을 가장 차갑고 잔인한 방식으로 끊어내는 일이었다. 박태경의 몰락이 권력과 탐욕에 대한 통쾌하고 무자비한 심판이었다면 서유라를 향한 징벌은 인간의 기본적인 신뢰와 7년이라는 세월을 모욕한 죄에 대한 가장 철저하고 개인적인 복수의 마침표가 되어야만 했다. 감옥이라는 좁고 차가운 공간에 갇혀 절망에 빠져 있을 그녀를 떠올리며 도진의 심장 박동은 미세하게 느려졌지만 그 안에는 동정심이 아니라 먹잇감을 어떻게 요리할지 고민하는 냉혹한 사냥꾼의 본성만이 자리했다. 그녀가 빼앗으려 했던 것과 그녀가 잃어버린 것들의 거대한 간극을 두 눈으로 직접 확인시켜 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도진이 그녀에게 선사할 수 있는 마지막이자 최고의 지옥이 될 것이 분명했다. 차량이 은밀한 지하 벙커로 진입하고 도진이 밖으로 나서자 민석과 요원들은 일렬로 도열하여 피와 어둠을 뚫고 귀환한 진정한 제왕을 향해 군대보다 더 절도 있고 무거운 경의를 표했다. 그들의 눈빛에는 절대적인 권력자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심과 함께 두려움이 섞여 있었고 도진은 그들의 시선을 묵묵히 받아내며 자신이 더 이상 과거의 그 온화했던 남자로 돌아갈 수 없음을 직시했다. 그는 민석에게 유라가 수감되어 있는 구치소의 면회 일정을 당장 내일 아침 가장 이른 시간으로 은밀하게 잡아두라고 지시하며 피 묻은 셔츠의 단추를 신경질적으로 풀어헤치며 벙커 깊숙한 곳으로 걸어갔다. 내일 아침이 밝아오면 모든 과거의 잔해들을 불태워버리고 완전 무결한 새로운 지배자의 얼굴로 세상에 군림하기 위한 마지막 의식이 치러질 것이며 그 끝에는 오직 숨막히는 고독과 권력만이 남게 될 것이다. 지하 벙커의 개인 욕실로 들어선 도진은 차가운 물을 강하게 틀고 피와 화약 냄새가 찌든 옷가지를 벗어 던진 채 쏟아지는 물줄기 아래에서 근육질의 상체를 무심하게 내맡겼다. 상처 하나 없는 완벽한 육체를 타고 흐르는 차가운 물방울들은 오늘 밤 그가 저지른 무자비한 사륙의 흔적들을 씻어내렸지만 그의 영혼 깊은 곳에 짙게 각인된 살기의 얼룩까지 지워낼 수는 없었다. 그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차갑고 무표정한 얼굴을 응시하며 평범함을 연기했던 강도진의 삶은 완벽하게 죽어버렸고 이제 타인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흔드는 괴물만이 살아남았다는 잔혹한 진리를 덤덤하게 받아들였다. 물방울이 맺힌 속눈썹 사이로 형형하게 빛나는 그의 눈빛은 그 어떤 맹수보다도 날카롭고 무자비했으며 내일 아침 유라에게 보여줄 자신의 얼굴을 완벽하게 완성하기 위한 감정의 통제력을 가다듬고 있었다. 샤워를 마친 도진은 검은색 실크 가운을 걸치고 서재의 낡은 가죽 소파에 깊숙이 기대어 앉아 탁자 위에 놓인 위스키 잔을 천천히 기울이며 폭풍 같았던
긴 하루의 끝을 음미했다. 7년 전 그녀를 처음 만났을 때 느꼈던 따뜻한 감정의 파편들은 이제 한 줌의 재가 되어 흩어졌고 그의 가슴 속에는 오직 차갑게 계산된 복수의 시나리오만이 정교하게 짜여 작동하고 있었다. 그는 탁자 서랍을 열어 7년 전 유라와 함께 찍었던 빛바랜 결혼식 사진을 꺼내어 한참을 무표정하게 바라보다가 이내 푸른 불꽃을 내뿜는 라이터로 사진의 가장자리부터 천천히 태워버리기 시작했다. 제가 되어버린 과거의 환상들이 바닥으로 떨어져 내리는 것을 지켜보며 도지는 마침내 자신을 올가매고 있던 마지막 인간성의 족쇄마저 완벽하게 끊어내고 지옥의 지배자로서의 완전한 각성을 마쳤다. 타들어가는 사진의 마지막 불씨가 바스라지며 서재에는 다시 짙은 어둠과 무거운 침묵만이 내려앉았고 도진의 눈동자 속에는 타오르던 불꽃의 잔상만이 차갑고 날카로운 파편처럼 맺혀 서늘하게 번뜩이고 있었다. 이제 몇 시간 뒤면 날이 밝을 것이고 그는 자신을 기만했던 여자를 찾아가 그녀가 그토록 원했던 권력과 부의 실체가 얼마나 잔혹하고 끔찍한 환상이었는지 뼈저리게 확인시켜 주는 심판관이 될 것이다. 밤바다의 처절한 사륙전과 무너져 내린 거대한 제국의 파편들 위로 새로운 권력의 서막을 알리는 여명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고 강도진이라는 사내의 전설은 핏빛으로 물든 채 다시금 세상에 각인될 준비를 마쳤다. 그는 마지막 남은 위스키를 단숨에 털어놓고 자리에서 일어나 다가올 내일의 완벽하고도 잔인한 복수를 위해 짧지만 가장 깊고 어두운 수면의 심연 속으로 미련 없이 빠져들었다.